뼈를 깎는 정치 혁신으로 국민의힘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민주당 가서 대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을 청산하겠다. 그래서 저를 혁신 대상으로 지목하셨는데 당원들께 평가받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쇄신 대상으로 꼽았던 장동혁 의원. 오늘 당대표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혁신 대상인지 아닌지 당원들께 평가를 받겠다는 건데요. 윤희숙 위원장 어떤 입장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겠다고 했는데 초대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위원장께서 직접 의원총회에 출석하셔서 혁신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런 혁신안이 필요한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셔야 의원들 간의 어떤 토론이 가능하겠다. 오늘 의총이 있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마 본인께서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소 이상한 진실 공방이 시작된 건데요. 결국 오후 늦게 윤희숙 위원장이 의총에 참석했습니다. 지도부와 윤 위원장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란 정당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고 조경태 후보가 그런 내란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런 표현을 쓸 것 같으면 민주당에 가서 대표하시라라고 장동혁 후보는 비판적으로 답을 했는데요. 당이 왜 이렇습니까? 선거를 졌기 때문에요. 그 선거를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헌재 결정에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뤄진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관계 맺음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 이게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제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당내에는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있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얘기가 안 돼. 당신은 배제돼야 돼. 청산돼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저는 전대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일종의 뭐랄까요? 살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혁신위가 가지는 어떤 무게감이나 혁신위가 가질 수 있는 정당성이 제가 볼 때는 선출직 어떤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에서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이 모든 마침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어찌됐든 결론이 날 것이고 수습이 될 것이다. 네. 김윤영 의원 생각도 비슷하세요? 아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네, 같은 당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당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2018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이 겪었던 일을 조금 잠시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문제가 있다.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 그 지적은 메아리로 돌아왔을 뿐 제대로 국민들께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적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신뢰받지 못했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끝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혁신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갖추어야만
국민힘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그리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국민들께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동영 의원께서 출마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을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먼저 저희부터 자성을 해야만 국민들께서 저희 목소리를 들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혁신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 고통을 감내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가죽을 겪어낸 아픔을 감내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가죽을 벗겨내는 혁신을 해야 된다. 상대 당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가진 기득권의 일부와 아직 가지지 못한 그 비기득권의 일부들이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총선이 3년이나 남아서 당장은 혁신해야 될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기득권, 특히 PK, TK 의원들께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선 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끌고 나가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갈려나가지 않는다라는 상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언더 찐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반탄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혁신을 거부하는 그런 기득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의 지선보다는 3년의 총선을 대비해서는 지금 당장 혁신했을 때의 본인의 리스크를 안고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서의 전당대회가 아무리 진행되더라도 혁신의 거리는 상당히 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총선 직전에 혁신이란 이름으로 혁신 한 척 하게 되는 국민의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진정성 있게 지금부터 쇄신해서 새로운 인물들로 새롭게 당을 재건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의 여러 세력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힘이 많이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지지난한 그런 갈등의 상황을 그 누구도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은 이미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든 1차 인적 쇄신안, 2차, 3차를 내더라도 이제는 어느 순간 어물쩍하고 전당대회로 넘어가고 있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후보들이 나와서 내가 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식으로의 지금의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여러 가지의 그런 구태의 책임을 덮으면서 가려고 하는 여러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국민의힘이 언제 개혁이 될까 했을 때는 좀 요원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치은 의원 말씀까지 듣고 두 분에게 발언권 한 번씩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얘기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 제가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혁신의 시작은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으로 마무리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전한길 씨의 최근 입당은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이나 다름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구도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들이 등록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가 아마 주류 세력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것 쪽을 대표할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고 비상계엄을 지적했던 분들 중에 한 명의 후보로 좀 단일화가 된다면 3강 구도 정도로 일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저는 김문수 후보랑 장동혁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봤듯이 본인이 좀 빛나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내 단일화를 안 할 것이고요. 장동혁 후보 역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친윤 세력들, 지금 주류 세력들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그래도 3강 구도로 해볼 만한 구도가 짜여질 것이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보수 혁신, 국민의힘 혁신의 기본인 그 절연 아니면 반성 이런 것들이 겨우겨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주 인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분이 존재감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장동혁 의원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 두 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한길 씨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극우라는 어떤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쪽으로 딱 프레임을 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전한길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의 어떤 등판의 명분으로 좀 삼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한길 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본인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의 어떤
당비를 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비대위가 결단을 해가지고 당대표를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비대위가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면 장동혁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장동혁 의원의 존재감은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은 이제까지 김문수 후보가 나오고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까지 두 분은 많이 언급이 됐던 분이고 많이 나왔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두 분 말고 새로운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새로운 인물이 나왔을 때 이제까지의 정치 문법과 아니면 서로 간에 치열하게 싸움으로써 해서 저희의 어떤 능력과 어떤 그 힘을 왜소화시키는 형국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서 크게 뭔가 우리가 작은 싸움이라도 이기면서 효능감과 존재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싸울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면 나름의 어떤 의미 있는 선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 새 인물이 전한길 씨라는 아니죠.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장동혁 의원이라. 아, 장동혁 의원이요. 전한길 씨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나요? 당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저도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입니다. 예.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또 탄핵에 대한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탄핵에 찬성과 반대에 있을 때 우리가 여론조사를 그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이 헌재의 어떤 결정에서 파면이 됐지만 그 당시 1월 달과 2월 달에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일정 부분 있었거든요. 제법 아주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의 과거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지금 본인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의 어떤 과거가 부정당하거나 나의 생각이 일정 부분 문제라고 했을 때 반발 심리가 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정리되는 어떤 수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전한길 씨를 통해서 출마 명분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의견. 저는 그 부분엔 동의하지 않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출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 본인은 직접 출마에 대해서 그 어떤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나갈 방향에서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일관성 있어야 됩니다. 계엄은 불법 계엄이었고 탄핵은 정당하게 탄핵 절차를 이루어진 거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